요즘 혹시, 내 성장이 멈춘 것 같아, 이런 기분 느끼신 적 없으세요? 매일 똑같이 뭔가를 하는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 이유와 해답을 알려줄 거예요. 편안함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더 잘하고 싶고 변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왜 현실에서의 성장은 이렇게 더디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죠?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게임은 어때요? 몬스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경험치바가 바로바로 차오르고 스탯창을 열면 힘, 민첩성 같은 게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바로 느껴지죠. 그런데 현실은요? 오늘 내가 그림 연습 1시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실력이 눈에 띄게 확 늘진 않잖아요. 바로 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다는 게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분의 정말 뼈아픈 경험담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릭터 디자인이랑 채색을 정말 사랑하고 또 잘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본적인 드로잉 실력은 좀 부족했죠. 뭐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파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제가 터진 거죠. 드로잉 실력, 즉 뼈대가 약하니까 아무리 채색을 화려하게 해도 결과물이 어색하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잘리겠구나. 바로 이 순간 이분은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가 뭐냐고요? 간단해요. 뭔가 진짜 중요한 걸 얻으려면 반드시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의미 있는 변화는 절대 공짜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어때요? 입으로는 나도 변하고 싶다 말은 하는데 할 건 다 하죠. 게임도 3시간씩 하고 친구랑 수다 떨고 낮잠도 자고. 반면에 오른쪽 사람은 어때요? 그림 실력을 키워서 취업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방해되는 게임은 아예 지워버리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룹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누가 진짜 변화할 수 있을지는 너무 명확하죠? 이게 확 와닿는 비유가 있는데 혹시 만화 나루토 아세요? 거기서 만화경 사륜안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얻으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내가 치른 대가의 크기만큼 얻는다. 이게 바로 성장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말 현실적인,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4가지 규칙입니다. 첫째, 제발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나 오늘부터 하루 6시간씩 그림 그릴 거야. 와, 저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딱 10분만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몸이 아픈 날이나 가족여행처럼 어쩔 수 없는 예외는 미리 정해두세요. 그래야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며칠 못했다고 난 안 되나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 달을 쉬었어도 다시 시작하면 그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에 크로키 1만 개 그리기. 와,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그냥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이건 절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말이죠. 이 1만 개를 365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하루에 몇 개일까요? 고작 27.3개예요. 27개? 갑자기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쉽지 않으세요? 3분짜리 크로케라고 쳐도 하루에 1시간 반도 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과제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피하고 싶은 약점을 굳이 파고 들어야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못하는 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돼? 그만한 가치가 진짜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이야기 주인공의 처음 능력치였어요. 보세요. 채색은 거의 만렙인데 드로잉이 10%. 완전 불균형이죠? 전형적인 유리 대포 같은 상태인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드로잉, 즉 뼈대가 작으니까 캐릭터들이 전부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던 거예요. 역동적인 포즈를 전혀 못 그렸죠. 아무리 색칠을 예쁘게 하고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해도 이 약점 하나가 전체 그림의 퀄리티를 다 깎아먹어서 대중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약점이었던 드로잉을 끌어올리니까 와, 보세요. 스탯이 정말 아름답게 균형이 잡혔죠? 여기서부터 진짜 시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림에 막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하고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진 거죠. 어떻게 서 있어야 자연스럽고 예쁜지 그 형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약점을 보완했더니 오히려 원래 잘했던 강점들, 즉 채색과 디자인이 몇 배는 더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의 힘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빛나는 재능도 그것을 받쳐주는 결정적인 약점 하나에 발목이 잡히면 절대 날아올 수 없어요. 균형 잡힌 성장이 진짜 실력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꾸고 싶은 것 마음속에 하나쯤 있으시죠?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셨나요?